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도사 애국TV입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언론은 언론이라기보다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쓰레기보다 못한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의 나팔수 노릇밖에 할 수 없는 정말 수준 낮은 언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요. 정강훈 목사라는 분이 이분이 한국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으로 있는 분인데 이분이 문재인 정부, 문재인 씨의 하야를 촉구하는 릴레이 단식 기자회견을 하고 지금 이제 청와대 앞에서 청막을 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실질적인 근본 취지는 거두절미하고 이 사람의 사생활이라든지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나쁜 일도 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모든 부분을 다 거두절미하고 이 사람의 어떤 그런 단어적으로 편집을 해가지고 안 좋은 부분만 무차별적으로 포털이나 언론에서 공격을 하니까 이게 정말 국민을 위한 언론인지 문재인 씨를 지켜주기 위한 나팔수의 언론인지 정말로 이것은 쓰레기보다 못한 독재 언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요. 정강훈 씨가 어떻게 단식을 하며 릴레이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단식을 하고 근본 취지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의 개인의 어떤 그런 파헤치는 것이 아니고 정강훈 씨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자기가 단식을 선언할 적에는 7가지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미동맹의 해체입니다. 실제 우리 한미동맹이 박근혜 정부까지 엄청나게 잘 되어 왔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지금 한국과 미국 사이는 서로 안 좋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나러 미국을 가도 1분짜리 회담을 하고 트럼프가 일본에 가서는 3박 4일 동안에 엄청나게 서로 우호를 그 정상들끼리 다지고 이렇게 하는데 완전히 왕따를 당하고 있는데 이 한미동맹이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이 복원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고 두 번째로 주장한 것은 안보 해체입니다. 멀리 볼 필요도 없이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연속으로 며칠 간격으로 2번을 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김정은이한테 잘 빌라고 잘해주고 해도 김정은이가 바로 미사일을 날렸거든요. 그것은 북한이 완전히 우리 정부를 무시하고 깔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정부는 그것을 사전에 전혀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군사회담에서 우리가 비행금지구역을 만들어가지고 북한에 제대로 정찰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군사 합의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쏴도 우리는 전혀 정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일 쏘는 전날에도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 군사 합의서를 존중해라 하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군에서는 보고조차 못하지 않습니까? 그 안보 해체된 부분을 지적을 했고 정말로 이분이 제가 잘 알지는 못하는 분이지만은 이 7가지 지적은 정말 잘했더라고요. 세 번째로 이제 지적을 한 것이 이제 원전 해체. 우리나라가 자원도 없고 그런데 이 원자력 기술이 사실은 대단하거든요. 이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수출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국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이 좋은 기술을 도로 다 망가뜨리고 해체하려고 그러고 도로 이게 석탄을 떼가 하려 그러니까 환경 오염만 또 어마어마하게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전이 아무리 국영기업이지만은 지금은 앞으로 계속 이런 원전이 없어지면 한전은 적자투성이가 회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자, 이런 부분을 이제 이 사람이 지적을 했고, 네 번째로 이 사람이 이제 지적을 했는 게 뭐냐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소득 주도 성장하고 재벌 해체 부분이거든요. 자, 소득 주도 성장을 앞장서서 했는 사람이 청와대 전에 정책실장으로 있었던 장하성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완전히 한국 경제를 망가뜨려 놓고 지금은 어디 가 있냐 그러면은 중국 대사로 가 있습니다. 문재인 씨가 얼마나 자기 식구를 잘 챙기냐 그러면 이 서민들을 완전히 정말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신용불량의 상태까지 만들어 놓고 그 담당자를 문책은커녕 저기 멀리 중국 가서 대사로 보낸다는 것은 정말 이 사람의 어떤 인사정책에는 자기 식구밖에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별것이 아니거든요. 소득을 높여줘가지고 성장한다는 건데 쉽게 이야기하면은 알바비를 주유수당 포함해가지고 시간당 어떻습니까? 1200원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영업 식당이든지 뭐 PC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사람들이 시간당 실제 1200원이 안 되는 업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요즘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데 법적으로 1200원을 안 주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노동법은 너무 강해가지고 임금이 체납되면은 뭡니까? 잘못하면은 이게 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안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쇠가 빠지게 일하고 잘못하다가는 감옥 가게 되는 거거든요. 최소한 우리가 1시간에 5만 원의 매출이 올라야 1200원도 주고 제로비도 주고 어떻습니까? 가게 월세도 주고 이런데 무조건 1200원 이상 주라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면 결과에는 어떻습니까? 돈 줄 사람들이 소상공인들이 망하면은 거기에 알바 자리도 다 없어지거든요. 지금 그게 현실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실질적으로 재벌이라는 그런 대기업들이 국가 경영에 엄청나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까지 오는 데 있어가지고 역할을 했거든요. 한진 같은 경우에도 자기 할아버지가 트럭 한 대로 그 조중훈 회장님이 한진을 세계 1등 물류 어떤 국가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손녀들이 좀 잘못하고 한 부분은 있지만은 그런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마녀 사냥식으로 해가지고 한 기업을 때려잡는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국민연금의 어떤 개인의 노후 자금을 한 기업의 주총에 투입을 해가지고 경영에 간섭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뭡니까? 한진의 그 회장님이 조양호 회장님입니까? 물론 지병도 있었지만은 돌아가시는 게 너무나 열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삼성은 우리나라 국가 발전의 기둥이거든요. 외국에 나가면은 한국의 문재인은 몰라도 삼성은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런 정말로 이 한금알 같은 기업을 주야장창 세무조사 뭡니까?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수도 없이 한다는 것은 그 기업을 재벌을 해체하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없으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기업을 격려를 해주고 독려를 해줘도 정말 세계 경제에서 살아남을까 말까 한데 이 정강훈 씨가 또 이 부분을 또 굉장히 또 지적을 잘 했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분이 주장했는 게 뭐냐 그러면 국제 외교의 왕따 부분이거든요. 실제 우리나라는 완전히 지금 국제사회에 나가면은 왕따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이 좌파 정권들이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가지고 국민의 어떤 그런 감정을 자극해 가지고 국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고립시키는 이런 정말 염치 없는 짓들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일본 같은 경우하고도 잘 지내고 서로 윈윈을 해야 되는데 그 일제시대가 지난 지가 언제입니까? 수십 년간 지난 것을 갖다가 뭐 일본의 무슨 그런 어떤 그런 감정을 부추기고 정말 이 사람은 세상을 거꾸로 살고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왕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제시대가 언제인데 뭐만 안 되면 일제, 잔재 어떻고 이거 완전히 국민의 어떤 뭡니까 자극적인 부분을 건드려 가지고
정말 이 언론이라는 것은 정말 해도 뭐 너무한 거거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분이 이제 주장했는 게 4대 강보 해체 이 부분이거든요. 뭐냐 그러면 이명박 정부에서 잘하고 잘못한 것도 많지만 그래도 그나마 4대 강은 우리가 이렇게 가뭄이 들고 이러면은 어느 정도 물이 있어야 홍수도 예방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해가지고 들어간 돈에 비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한강변이라든지 나가보면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돈 들어가는 부분이.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소득 주도 성장한다 해가지고 뭡니까? 고용 창출한다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4대강 돈에 5배 가까운 돈을 투자를 하고도 뭡니까?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일자리가 창출된 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보다 영 못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경제는 OECD 22개국 중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해가 상반기 중에 꼴찌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해보신 분은 알지만 꼴찌는 1등보다 힘든 게 꼴찌입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또 마지막으로 주장했는 게, 자, 주사파 세력이 지금 엄청나게 권력을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려 연방제를 통하여 가지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 가려고 하는 의도가 없으면은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밖에 하는 의도가 그쪽에 있다. 이것을 이 사람은 7가지를 강력하게 정강훈 목사는 주장을 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론은 뭡니까? 이 사람의 개인 사생활을 헐뜯을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것 때문에 한국이 엄청나게 어렵고 지금 망해가고 있는 처지 아닙니까? 이런 처지를 보도를 해줘 가지고 이 정부가 각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게 언론의 역할인데, 이 문재인 정부를 보호해준다고 이 사람의 개인 사생활을 전부 다 안 좋은 면만 들춰내가지고 걸레처럼 이 사람을 만든다는 것은 정말 이 언론은 쓰레기보다도 못한 언론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 치고 약점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약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동시에 보도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하려고 하는 7가지, 이 7가지가 현재 제가 보니까 정확하게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하면은 대한민국이 완전 깔아앉을 날도 멀지 않았는데 깔아앉기 전에 빨리 문재인 씨는 하야하라, 이걸 주장하는데 이거를 보도를 해줘야 되는데 완전히 개인의 어떤 그런 것만 어디서 편집을 해가지고 이 개인을 완전히 뭡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양식이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언론이 보도를 한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언론의 독재가 횡포가 해도 너무 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어떤 사주를 타고났는지, 그래도 이분이 용감하거든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래서 이 사람의 사주를 잠깐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1956년 3월 28일생입니다. 양력으로 이렇게 프로필에 나와 있습니다. 병신년 원숭이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신묘월 갑오일에 이렇게 이제 태어났습니다. 신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사주를 간단하게 보면은 이 사람의 일간은, 자기의 어떤 상징하는 일간은 간목일간입니다. 간목일간이라는 것은 성향이 뭡니까? 계속 목이라는 게, 나무라는 게 끝없이 뻗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성향은 굉장히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기질이 있고, 그리고 나무라는 목의 어떤 성질이 굉장히 또 순수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뭡니까? 목이라는 것은 봄의 기운이기 때문에 굉장히 활동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어떤 천간의 어떤 세 글자를 보면은 이 세 글자가 전부 다 지지의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자기의 일간인 간목은 월지에 묘목의 뿌리를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병화는 또 오화의 뿌리를 두고 있고, 신금은 또
밑에다가 또 신금으로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은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자기의 고집을 쉽게 꺾지 않는다. 이렇게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의 사주의 특징을 한번 보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간목일간이 뭡니까? 식상의 기운이 또 굉장히 강합니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또 목과 화, 목화, 목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발산의 언변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식상이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표현하는 능력이 될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목의 기운과 불의 기운을 갖고 있는 식신도 있고 상간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자기 표현력이 발달되어 있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의 지지에 있는 세 글자를 보면은 오하나 묘목은 도화살로서 굉장히 이것도 뭡니까? 어떤 자기를 내세우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분의 사주를 봐가지고는 전체적으로서는 굉장히 사주 자체가 뿌리가 있어서 튼튼하다. 이렇게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일간 자체는 굉장히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하면서도 굉장히 활동적이고 부드럽고 순수한 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분의 어떤 사주보다도 이분이 지적하고 단식에 들어가는 7가지 사항은 정말로 이분이 용기 있고 정말 정리가 현재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잘 지적했다. 그래서 정말 정강훈 목사가 올바른 지적을 했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